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파크TV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습니다. 이제 5월도 무르익어 가고 장미의 계절이 초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 사회 분위기에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언론가이자 교육자인 밀턴 마이어,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입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있죠. 대학살을 의미하는 것이죠. 홀로코스트로 상징되는 잔혹했던 나치즘은 일반적으로 아돌프 히틀러와 소수 추종 집단의 악행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밀턴 마이어가 1955년 출간한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는 이런 상식에 반기를 들며 나치즘과 현대사 이해의 폭을 확장시킨 명작입니다. 미국 언론인 겸 교육자였던 마이어는 독일인 나치 전략자 10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나치즘은 무력한 수백만 명 위에 군림한 악마적인 소수의 독재가 아니라 다수 대중의 동조와 협력의 산물이었다 고 진단했습니다. 많은 독일인이 원했고 또 참여했던 열광적인 대중운동이었다는 설명인 것이죠. 평범한 다수의 침묵과 권력 편승이 나치즘과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부른 역사의 범죄가 되고 말았다는 게 이 책을 쓴 저자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가 인터뷰한 10명이 소수의 나치를 움직인 엘리트 집단이 아니고 평범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인터뷰해서 얻어낸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이 보통 평범한 사람인 목수, 학생, 빵집 운영하는 자영업자, 교사, 경찰관 등 버젓한 평범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어떻게 나치가 됐을까?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는 나치당, 다시 말해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에 가담했던 10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대중의 무관심이 부른 오욕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방관자와 나치 동조자들의 생각을 꼼꼼하게 추적해낸 것이죠.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나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로 이 책이 평가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10명의 나치 전력자는 겉보기에 선량하고 가정에 충실한 평범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독일인은 나치즘의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판단이라고 저자인 마이어는 강조합니다. 당시 독일 인구 7천만 명 중 100만 명이 전잉을 휘두른 배후에는 6,900만 명의 동의와 참여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대다수 독일인은 히틀러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나치의 정책을 지지해 그들에게 권력을 안겼으며 반유대주의 선동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10명의 나치가 밝힌 나치당 가입 이유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치야말로 독일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봤고, 다른 사람은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공경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나치를 개선하기 위해 나치당에 들어간 이도 있었습니다. 저자인 마이어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는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린 비겁한 선택이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나치 당원에게는 철저한 보상이 주어졌고 이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한 소방대원은 시장과 상관도 나치이고 간부도 나치 중에서만 선발되는 것을 보고는 나치당에 입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수리했습니다. 한 교사도 교원 후보자이던 8년 동안 임용에 실패해 나치에 가입했고 곧바로 종교원이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교사 35명 중 5명만 나치였지만 어느새 나치당에 입당하지 않은 사람이 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가 처음에는 나치당이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출세를 하기 위해서 나치당에 가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독한 패전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히틀러가 잘못됐지만 잘한 부분도 많다,
여전히 두둔하는 나치 전력자 역시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자인 마이어는 나치가 언론 조직을 통해 신뢰를 확산시키고 자신들이 폭정은 철저히 은폐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론 조작을 해서 지지 세력을 더 모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바깥 세상으로는 시선을 돌리지도 귀 기울이지도 않는 폐쇄적인 태도가 비극을 불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안위에 갇힌 평범한 사람들이 소름 끼치는 침묵에 주목했습니다. 선한 다수는 그저 무난하게 살고 싶은 소박한 욕망에 부패와 범죄의 동조자가 됐고, 그런 침묵이 광기의 사이를 불러왔다는 진단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안위에 파묻혀 연대의 미덕도 사태를 직시하려는 의지도 말살돼 버렸다는 얘기죠. 요즘 한국 사회에서도 희자되는 마르틴 리밀러 목사의 시, 처음 그들이 왔을 때도 이 책에 실리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루터교 목사였던 마르틴 리밀러의 시, 처음 그들이 왔을 때를 소개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나치는 공산주의자를 잡아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을 잡아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노동운동가를 잡아갔다. 역시 침묵했다. 나는 노동운동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가톨릭 교도를 잡아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가톨릭 교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부터 내 이웃이 잡혀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침묵했다. 그들이 잡혀가는 것은 뭔가 죄가 있어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들이 잡혀갔다. 그때도 나는 침묵했다. 내 가족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시 내용대로 이 시를 지은 마르틴 리밀러는 나치에 체포돼 재판을 받고 6개월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6개월의 형이 재판 기간 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6개월을 살아서 석방이 되죠. 그러나 나치는 그를 죄가 너무 가볍다 하여 괴시타포에 의해 다시 체포돼 수용소로 끌려가 연합군에 의해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죠. 이 시를 지은 이는 자신이 막상 잡혀갈 때 주변에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것을, 자기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아무런 도움 안 준 것이 원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불의에 대한 침묵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쳤을 때만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침묵하는 것.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마이어 니윌러의 시를 읽어보면 권력의 일탈과 타락을 방관하는 것은 범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수 독일인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대인의 침묵한 탓에 탄압의 범위가 점차 넓어졌고, 이는 나치즘 지배를 낳았다는 설명입니다. 나치의 강압에 순응했던 한 공학자는 만약 내가 충성선서를 거부했다면 수천 수만 명의 거부로 이어져 나치는 권력 장악에 실패했거나 전복됐을지 모른다는 훗날의 깊은 시안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나치는 독일이라는 특정한 곳, 특정한 시기, 특정한 인물이 아닌 인간 전체에게 해당하는 문제라고 결론 짓습니다. 침묵과 암묵적 동의는 광기의 피바람을 부르고 불의에 저항하지 않으면 또 다른 히틀러가, 독재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국가는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인간이 어떠한지에 따라 국가가 어떠한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권력의 잘못된 권한 행사에 저항도 못하고 또는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정권이 3권을 다 장악했고 언론까지도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떠한 여론조사가 어떻게 돼서 나오는 건지는 모르지만 전 집권 세력에게 71%라는 지지율이 나왔다는 웃지 못할 보도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위기가 닥치지 않으면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자신에게 위기가 닥쳤다면 그때는 늦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아무런 도움도 주변에서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경제 앞으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저항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지난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이들이 이 나라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라는 책의 결론 내용같이 국가는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인간이 어떠한지에 따라 국가가 어떠한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국가는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국민이 어떠한 관심과 인식되어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국가가 쇠락할 수도 선진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권을 견제할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밖에 없습니다. 야당은 야당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해야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묵시를 하고 그냥 침묵하면 바로 이 책에 있는 내용같이 나치와 같은 포갑적인 독재 세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었기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